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가진 60대 여자입니다. 이혼이 별로 흔하지 않았던 30년 전,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딸 둘 다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집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많이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단순히 상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닌지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았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녀 시절 한 식품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와 교제를 했었죠. 그리고 결혼 허락을 맡으러 그 남자네 집에 갔었고 거기서 그 남자의 어머니, 훗날 저의 시어머니가 될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딸은 필요 없고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본인은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효부라고 자처하면서요. 어머님은 아들 셋을 낳은 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제 남편은 그 아들 셋 중 둘째였고요.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저보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고 결혼도 전에 아들 타령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얼마 뒤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태몽을 꿨는데 엄청 크고 까만 뱀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아들 낳는 꿈이야. 어머님은 아들 낳는 태몽을 꿨다면서 엄청 좋아하셨고 동네방네에 소문까지 내고 다니셨어요. 임신 초기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님은 아들이라고 확신하셨죠. 그 모습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들 낳는 태몽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딸이었어요. 저희 큰딸인 주영이를 낳은 거죠.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딸도 낳고 싶었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에 어머님의 패악질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한테 원래 새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딸을 낳고 나서부터는 야라고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딸을 낳았다고 구박도 서슴지 않고 딸 낳은 주제에 밥은 뭐하러 먹느냐고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그러시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린 저희 딸한테 각종 모진말과 악담을 퍼부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딸이 좀 크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 몰래 저희 큰딸에게 가서 귓속말을 하며 괴롭히셨대요. 귓속말들은 이랬다고 했습니다. 너는 뱃속에서 남자 형제 죽이고 태어난 년이야. 알아?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너 말고 아들이 태어났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고작 4살쯤 되는 딸한테 틈만 나면 귓속말로 그런 말을 퍼부으며 괴롭히셨대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딸한테서 듣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 딸은 어머님이랑 있으면 자주 울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러면 아휴, 개집년들은 툭 하면 울어서 싫어. 징그러워 죽겠어. 막 그러셨어요. 근데 딸도 오죽 할머니랑 있기 싫었겠나요. 저는 어머님의 행동들, 막말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도 많았지만 내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남들도 이러고 사나 보다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이번에는 꼭 아들일 거라며 또 설레발을 치셨죠. 그런데 둘째도 또 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 저도 둘째는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식인데 어머님은 또 딸을 낳았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우리 집 대 끊으려고 작정했냐? 너는 제사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시더니 명절과 제사 때 저와 저희 큰딸에게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을 가면 꼭 김밥을 싸들고 가곤 했습니다. 눈앞에서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 하셔서 저와 딸은 방에 들어가서 김밥을 먹어야 했는데 제 처지가 참 서글프고 딸한테도 미안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착한 저희 딸은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김밥 먹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딸들을 싫어했지만 저에게 저희 두 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자 삶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뜸 집을 팔았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집년들이 셋이나 되니 그 기에 내 아들 눌려 살 것 같다.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 남편이 기죽을 사람도 아니고 또 어머님의 논리대로라면 어머님도 여자고 그러면 집안에 여자가 넷이나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하고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 어머님을 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도 애초에 제 얘기를 들을 인간도 아니고 집안일에는 나몰라라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집을 파셨다는데 어떡해. 같이 살아야지. 어머님하고 못 살겠어. 게다가 우리 주연이만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소리 하셨는지 알아? 애한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남자 형제 죽이고 태어났다. 그런 소리까지 하셨다니까. 아, 하물며 엄마가 손녀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시겠어? 그럼 내가 없는 소리래? 주연이가 없는 말에? 아, 어쨌든 들어오신다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직접 말하던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뭐가 어째? 시끄러워. 그러면서 본인 불리하면 화를 발딱 내고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죠. 남편은 무심하다 못해 집안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런 일들도 다 남의 일인 양 생각했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결국 어머님은 기어코 저희 집에 들어오셨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와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하루 왼종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못 가지자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합가를 하신 것 같기도 했어요. 아침은 새벽 6시까지 차려라. 당신 빨래는 무조건 손빨래로 해라. 음식을 해두면 짜다, 싱겁다, 돈 아껴 써라 등등.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하루 종일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기집애만 낳는 무능한 년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 끊어 먹었다면서 툭하면 모진 소리,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 대셨죠. 못 들은 척, 들어도 그냥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론 피멍이 들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합가해서 산 지도 3년 정도 됐을 무렵 시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결혼하고서도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 그 집도 많이 시달렸는데 다행히 임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발 아들이어야 된다고 바랐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라도 아들을 임신해서 그 아들 타령 좀 그만 듣길 바랬죠. 다행히 동서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어머님은 드디어 대가 안 끊겼다며 몹시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아들 낳아주고 대 이어준 귀하고 고마운 며느리. 저는 딸밖에 안 낳은 천하의 쓸모없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동서라도 아들을 가졌으니 부담이 좀 덜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맘때 시동생네는 너무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네 아들은 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요. 그래서 수술도 했었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돌 지나기도 전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동서 아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으면서 온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죠. 특히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동서에게 퍼부었습니다. 동서 잘못도 아닌데 애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퍼부었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아끼는 손주가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대를 이어줄 손주가 죽은 것에 한탄을 하시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부모 아니겠나요? 특히 동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너 때문이라느니 애를 어떻게 봤냐느니 퍼부어대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학을 뗐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둘째 빨리 가지라고 둘째도 아들로 가지라고 하는데 순하고 착한 동서도 결국 눈이 돌더라고요. 시동생하고 죽을 듯이 싸우고 집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순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은 안 했어요. 대신 어머님을 안 보고 살기로 했다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아예 인연을 끊은 걸로 압니다. 어머님은 그 일로 애 잡아먹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이제는 시모도 버리냐고 죽일년의 며느리라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는 어머님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혐오감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제 이혼에도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애도 둘이나 되는데 혼자 먹고 사는 게 걱정이라서 더러운 꼴 보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도저히 어머님이랑 못 살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맘때 저희 둘째가 5살이 됐을 때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오며 가며 간병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이라서 어머님에게 저희 둘째를 부탁했어요. 솔직히 저희 딸들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걸 아니까 어지간해서는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을 했죠. 어머님, 저 엄마 병원 금방 들렀다가 3시 전에 올게요.
그때까지만 저희 서연이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은 웬일로 알겠다고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좀 잠시라도 봐달라고 하면 싫어하셔서 제가 맡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알겠다고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둘째를 잠깐 맡기고 서둘러 엄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님은 있는데 저희 서연이가 안 보였거든요. 어머니, 서연이는요? 놓쳤다. 네?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내 손을 확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야. 어찌나 빠른지 못 따라갔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컴컴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집에 오셨다고요? 일단 집에 와서 아범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그냥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손녀를 잃어버리고 발 동동해서 전화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리셨는데요? 아우 깜짝이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빨리 말하세요. 어딘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저쪽 시내 사거리 큰 약국 있는 그쯤에서. 언제요? 모르겠어. 2시간 됐나 3시간 됐나. 라는데 저는 정말 혈압이 올라서 뒤로 낮아빠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채로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제가 미친 여자처럼 둘째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고 있으니 친한 슈퍼집 언니가 뛰쳐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번화가 쪽에서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얘기했고 그 언니가 놀라서 저희 남편에게 대신 전화해 주겠다고 남편 회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허겁지겁 얘기해주고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참 고맙게도 그 언니가 회사에 있는 저희 남편에게도 전화해주고 본인도 남편이랑 같이 저희 둘째 딸을 찾으러 나와주었어요. 저는 미친 여자처럼 둘째 이름을 부르며 그 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미친 듯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미 3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 그때 그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그 근처를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 슈퍼집 언니가 달려오면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주연 엄마, 서연이 찾았어!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하고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육교 밑에 있는 거 찾았어. 얼른 와! 저는 다리에 힘이 너무 풀려서 언니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나서 그리로 갔습니다. 도로 건너에서 언니네 남편분이 서연이 옆에 서 있는데 서연이도 울고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망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달려갔고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안고 울어대는데 그 상황이 너무 다행이면서도 기가 막혔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하면서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과자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잠깐 약국에 들러야 되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애는 가만히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그 뒤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은 아무리 할머니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할머니 찾는다고 울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돌더라고요.
시어머니고 뭐고 가만 못 두겠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저희를 발견하고 와서는 애 찾았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서연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남편은 무슨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느냐 그 와중에 지네 엄마 편드는데 진짜 콱 목이라도 조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서연이 손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욕지거리가 치밀더군요. 찾았냐?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뭐가 어째?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애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와요?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야? 저는 눈이 돌아서 소리를 쳤고 남편은 저보고 적당히 하라면서 말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쳤고 어머님은 저 남편한테 폐악질 부리는 거 봐라. 너 뭐 잘못 먹었냐?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손녀를 길바닥에 버리고는 미친 할머니가 어딨냐고요. 저게 말이면 단줄 아나? 미친 할머니? 아 그만 못해? 제가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잡아? 웃기지 마세요. 약국 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대로 집에 오셨잖아요. 누가 그래? 서연이 제가 그래? 너는 저 조그마한 기집애 말을 믿냐? 지가 나 뿌리치고 달려간 거야. 그래놓고 혼날까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애를 잃어버리셨으면 찾아야지 왜 집에 계시는데요? 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냐? 아범한테라도 연락을 해야 찾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표정이나 행동을 보세요. 그게 손녀 잃어버려서 큰일 날 사람의 표정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일부러 서연이 놔두고 오신 거죠? 맞죠? 너는 저 조그만 기집애 말은 믿고 내 말은 안 믿기나 보지? 어머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주연이 서연이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가 어째?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아 그만해. 찾았으면 됐잖아. 뿌리치고 달려가는 애를 엄마가 어떻게 잡겠어. 남편은 자기 딸과 생이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어머님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애야? 애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어쨌든 찾았잖아. 그럼 된 거지. 이제 그만 좀 해. 그리고 정서연, 너도 할머니랑 나갔으면 얌전히 따라다녀야지. 왜 할머니 손 뿌리치고 그냥 가면 어째? 라면서 피해자인 저희 딸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울면서 안 그랬다고 하니까 뭘 잘했다고 우냐고 뚝 그치라고 화까지 내더군요. 그걸 보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작은 딸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가슴이 미어질 수가 없더군요. 밤새도록 아이를 찾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남편과 끝을 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행패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걸렸어요. 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건사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개고생하며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에는 더 못 있겠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도 않다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에 또 저희 아이 데리고 나가서 아무데나 놔두고 오면 어쩌나요. 어머님의 행동도 치가 떨렸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돌아서게 만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아빠로서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어도 뭐할 판에 그 와중에 어머님 편들고 찾았으니 됐다뇨. 그나마 있던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희 친오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저희 오빠 성격으로 그래도 네가 참아라 하면 어쩌지 했는데
저희 오빠 역시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오빠는 그때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가게도 작고 딱히 일손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저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네 가게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였죠. 저는 예전에 격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또 이혼하면 당장 취업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 집이 없으면 당분간은 오빠네 집 마당 한켠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어머님 편을 들면서 엄마가 오해라고 했고 서연이도 찾았으니 다 된 거 아니냐. 무슨 이혼 소리까지 하느냐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생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혼이라니 네가 미쳤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나갔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만 제대로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난리치면서 돈 못 준다고 나갈 거면 저 혼자 나가랍니다. 애들도 놓고 가래요. 딸이고 손녀라고 평생 미워했으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 놓고 나가랍니다. 저보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 집이나 있냐고 돈이라도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가 도와준다고 했고 내가 이 집에 더 살다간 우리 애들 지도새도 모르게 어머님이 어디 버리고 올 것 같아서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고성방가가 오갔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어머님과 남편도 좋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내가 먼저 수박시켜야 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쳤다나요? 그런데 위자료는 못 주겠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찾아갈 거라고 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따졌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정보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 잘은 몰랐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도 하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옥신각신했고 저희 오빠까지 나서서 집안 싸움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 조금 받고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 양육비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혼을 한 거였죠.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라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요. 나중에 큰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서연이를 위해서 엄마가 참지 않아줘서 고마웠다고요. 큰딸도 그때 초등학생 정도여서 어렸는데도 자기들을 위해 참지 않아준 저에게 오히려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딸에게 저는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온갖 악담에 모진 소리 듣게 하고 동생이랑 생이별할 뻔하고 부모는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 후에 저랑 딸들은 오빠네 집 방 한 칸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다 미안한데 딸들은 오히려 고마웠다고 해주니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딸 둘과 살았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남편은 금방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건너서 재혼 소식은 들었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재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는 좋아서 동네방네 춤을 덩실덩실 추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 후에 둘째도 가졌는데 둘째도 아들이라고 하고요. 계집 애들 내쫓고 나니 이렇게 경사라면서 전 시모는 주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빨리 재혼을 하고 아들도 가졌기 때문에 저와 딸에 대한 전 남편의 집착도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초반에는 남편이 계속 찾아오려고 하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고 전시모도 제 욕 엄청 하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혼을 했음에도 인연이 끝나지 않고 징글징글 했었는데 금세 재혼하고 아들까지 둘 낳았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된 거였죠. 그리고 전 남편도 재혼 후 아들이 생겼다 보니 더더욱 저희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요. 저희 딸들 역시도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아예 남남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시피요. 그렇게 거의 연락도 않고 살았어요. 저희 딸들은 고맙게도 착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들 10 데리고 와도 저희 딸 둘이 더 나아요. 딸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습니다. 큰딸은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갔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저희 오빠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꾸준한 건설붐이기도 했고 건설 공구나 자재들을 납품했던 오빠의 철물점도 점차 규모가 커졌죠. 그 덕분에 작은 동네 철물점이었던 오빠 가게는 나중에는 2층 규모의 큰 공구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20년간 오빠의 일을 도왔고요. 처음에는 오빠네 새빵살이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따로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도 하고 집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6평의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딸들 시집 보내고 저 혼자서 살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하고 둘째 딸도 결혼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딸 결혼할 때도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들도 저희 집 사정 다 알기도 했고 특히나 딸들이 아빠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저도 굳이 전 남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없었고요. 그런데 둘째 딸 결혼 준비할 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시모랑 같이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무슨 염치로 또 무슨 자격으로 저희 둘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한테도 연락을 했어? 결혼식 오겠다고?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참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오시라고 하고 예식장이랑 날짜하고 알려드렸어. 뭐라고? 저는 너무 의외더라고요. 둘째가 예식장이랑 날짜하고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고 친할머니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애가 흔쾌히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알려줬다고 하니 너무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예 엉뚱한 예식장하고 날짜 시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둘째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아빠인데 결혼식에는 가야 되고 어쩌고 징글징글하게 구니까 둘째 딸도 열받아서 어디 오시라면서 엉뚱한 예식장하고 날짜 시간을 알려줘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잘했다고 했고 전 남편은 기집애가 싸가지 없이 어른을 갖고 노니 어쩌니 전화해서 난리치길래 무슨 자격으로 딸 결혼식에 오겠다느니 그딴 소리 하느냐고 재혼해서 아들 둘 있다고 안 했냐고 그 자식들한테나 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그러고도 또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딸들이랑 사위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여행 갔을 때 입을 옷도 좀 살 겸 두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쇼핑도 하고 나니 허기가 많이 졌는데
큰딸이 백화점 밖 골목 쪽에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나와서 그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딸들과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주연애미야! 주연애미야! 하고요. 뭐지 싶어서 돌아봤는데 딸들과 저는 너무 놀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남루한 행색이 전시모가 저희를 보고는 반색하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선뜻 못 알아봤습니다.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행색도 너무 남루해서요.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을 보니 전시모더라고요. 저랑 딸들도 모두 당황해서 보고 있는데 전시모는 떡진 머리에 남루한 옷을 입고 제 팔을 잡는 겁니다. 너 맞지? 주연애미지? 얘가 주연이냐? 그럼 얘는 서연이고? 아, 나 할미다, 할미.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여기 왜 있으세요? 혼자 계신 거예요? 주연애미야, 나 밥 좀 다오. 정호애미가 나를 굶긴다. 밥 좀 다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눈빛도 이상하고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신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 남편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쩐 일이야? 여기 백화점 근처인데 당신 어머님이 여기 있으시네.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해대면서. 엄마가 거길? 당장 데리러 와. 아, 알았어. 전 남편도 황당해하는 목소리로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시모는 자꾸 저희 딸들 만지려고 하고 자기가 할미라고 하고 언제부터 저희 딸들에게 그렇게 살가운 할머니였다고요? 제 딸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버리고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저희 딸들 보고 반가워하는데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이라도 싫더라고요. 저는 딸들은 뒤쪽으로 가라 하고 아범 올 테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시모는 저더러 배고프다고 하고 하여튼 20분 정도 됐을까 헐레벌떡 전 남편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본 전 남편도 행색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배고파. 정호애미가 밥을 안 준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정말. 정호애미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얼른 모시고 가. 그렇게 저는 딸들을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애들 많이 컸느니 어쩌느니 그러더라고요. 저랑 딸들이 너무 보기 좋다느니 하면서요.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데 본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재혼을 바로 했고 1년 만에 아들 생겨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 후에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더 생겼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폭력성이 너무 심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더군요. 걸핏하면 문제 일으키고 집안도 다 때려부셔서 쑥대밭 만들어 놓고요. 둘째 아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형한테 완전 질렸는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답니다. 큰아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돈도 엄청나게 들였는데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랑도 그 일로 맨날 싸우다가 이혼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전시모는 손자라고 우쭈쭈 했나 본데 그 우쭈쭈 했던 큰손주가 할머니한테도 행패 부리고 밀치는 바람에 전시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전시모는 병원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큰아들은 폐쇄병동에 들어갔고 잘 보지도 못한답니다.
전시모 역시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했고요. 전 남편은 전시모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차 아니면 나올 수도 없는 머나먼 시골 요양원 같은데 곧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쳤다고 그 소리를 저한테 줄줄 해대는데 듣는 저는 오히려 심보 그따위로 쓰더니 전부 다 돌려받았구나 싶기만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당신 근황 궁금하지 않다고 길 잃은 노인인데 외면할 수 없어서 연락한 것 뿐이니까 이런 구실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고 참 행복해 보이더라면서 미련 가득한 소리를 했는데 코웃음만 나더군요. 그래서 보란듯이 그랬습니다. 맞다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요. 내 딸들은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같이 살 때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나랑 딸들을 위한 마음과 양심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다시는 연락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히 끊더라고요. 제 딸들에게 그토록 모진 말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손자 타령했던 전시모. 결국 동네방네 춤까지 추면서 기뻐했던 손자였는데 그 손자에게 맞아서 병원 신세지고 아들조차도 찾아가지 않을 머나먼 요양원으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네요. 제 딸을 길바닥에 버리고 왔던 그 매정한 전시모는 결국 모두에게 외면받을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와 차별의 지옥 속에서 벗어난 저와 저희 딸들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로서는 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거든요. 저희 딸들도 유년 시절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저도 딸들과 남은 인생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난 상처들을 많이 덮으며 살려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